여러분 꼴리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라는 말 알죠? 아, 네. 아모르 파티. 저희는 이거밖에 모르겠네. 텐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아, 그렇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고민 평소에 안 하십니까? 전혀 안 하고요. 그냥 저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살다 가자. 여한이 없이.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인생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해보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뒤늦게 철학을 공부하셨대요. 그래서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3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유인의 삶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바로 철학자 김필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필영입니다. 매부쇼 제 짝꿍이잖아요. 아,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근데? 긴장되네, 이상하게. 매블쇼보다 더 긴장되신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네. 혹시 저희 둘 때문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네. 우리가 길을 또 쫙쫙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셨는데 긴장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자, 같이 방송해보면은, 김필영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이분에게? 원래 초반에는 그런 매력이 없었는데 네. 방송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네. 센스와 오. 그리고 외모도 계속 더 출중해지시고 오. 그리고 긴장된다면서 할말다 하고. 거의 체육과 정영진이 없는 사람처럼 할 말 다 하고 마지막 자기 책 홍보까지 하고 끝냅니다. 아, 마지막에 홍보까지 하면 이거는 다 한 거네. 완성형 인간이야. 보통 내공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다. 정말 전문 유튜버답다. 저는 이미지만 딱 뵀을 때 약간 음악가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그러네. 이야기 안 들으세요? 마에스트로 같은 느낌? 아, 그렇네. 그래? 어떻게 파말해서 그런가? 근데 공무원 같은 느낌은 없었는데 네. 반전 매력이었어요. 오, 아니 네. 30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또 철학을 공부하게 되신 거예요? 그 직장 다니면서 이제 이제 철학에 관심은 계속 있었죠. 아. 네, 계속 있다가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 네, 이제 학위까지 받게 됐죠. 그 혼자 제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유, 선입견 좀 갖지 마. 무슨 고리타분하다고? 선입견이야? 아니, 우리 아빠가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말이 아주 그냥 언변이 술술술술술술. 아,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말 잘 못합니다. 아니, 아빠가 철학을 저희 전공하셨어? 아빠가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그렇게 여자들 꼬실 때. 이게 철학자들의 멋있는 말 많이 하잖아. 그런 거를 장난 아니게 날립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굉장히 짜증이 많이 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엄마랑은 안 맞으셨구나. 절대 안 남자가 입만 살아있다. 저렇게 잘하는 남자 만나면 안 된다, 맨날.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우리 김필영 박사님은 정말 철학자답게 말이 많이 없고 우직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네.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원래 철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진짜 이게 발글철, 학문학 맞죠, 선생님? 철학.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네, 맞을 겁니다. 네. 발글적 학문학.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 내가 윤리 수업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윤리 시간에 이 철학자들을 다 이렇게 공부했었고 네. 제가 책했던 방송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막 철학자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나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 철학이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들을 이야기가 많고 아, 그래요?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무언가를 맞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좀 나에 대해서도 늘 궁금하고 나 자신을 좀 잘 모르기도 하고 내가 항상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이 인생을 잘 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와서 해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나를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궁금한 거야. 이 철학이라는 학문 진짜. 자체가. 이렇게 시작되신 건가요? 우리 박사님도 네, 이 어떻게 철학에 시작이?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과학을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그런데 전기공학을 전공하셨네. 네, 전공은 이제 전기공학이고, 우와.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과학 쪽에 공부를 하다가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시간에 대한 학문을 다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철학으로 넘어가게 된. 신기하네. 네, 난 그래서- 하나도
이 철학자들의 한마디들 있잖아요. 관통하는 진짜 한마디들. 그쵸. 아, 그런 거 보면 대단하다지.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더 궁금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두 분은- 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그 물리학과 관련된 논문이에요. 뭐예요, 물리철학. 제목이? 물리 철학? 예, 물리철학. 그러니까 물리학의 철학. 그러니까 큰 범주로는 이제 과학철학이라고 하고 네. 그 안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성격이긴 한데 네. 이제 물리학의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전혀 이질적이네요. 이과와 문과, 과학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 앞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시간이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믿으시는 건가요? 공부를 많이 아니, 하셨네요. 오른쪽으로 가잖아, 시계는 계속. 아니 근데 이게 아니래.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요 순서대로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물리학이나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웃기고 있네. 그럼 뭐예요? 좀 이걸 쉽게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뭐 해주시면.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 학위 논문의 주제는 그거예요. 시간은 흐르냐, 흐르지 않냐에 대한 주제예요. 시간은 당연히 흐르잖아. 네, 당연히 흐른다고 생각을 하지. 네. 난 늙고 있는데 지금 완전 노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정말로 시간이 흐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제 논문 주제가 시간이 흐르냐 흐르지 않냐라는 주제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요? 네. 알수 없다? 아니요. 그러니까 나 그럼 짜증난다 진짜. 흐르지만 뭐 어찌고 저찌고 어쩐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주제로 논문을 스타트를 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 이런 뭐 해도 되죠? 네. 예, 우리 지도 교수님은 시간이 흐른다는 학파야. 그래서 이게 그게 또 나뉘어. 학파에 따라서. 당연히 있죠. 그럼 그거를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용어로 어떻게? 그 이제 영원주의라 그래. 이터널리즘이라 그래요. 자, 시간이 흐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거는 내가 나이가 든다. 늙고. 나는 죽는다.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현재의 나만 있는 거죠. 네. 현재 나는 미래의 내가 될 거잖아. 네. 그렇죠. 과거는 사라졌고 현재만이 존재하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게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죠? 네. 과거가 사라졌어요? 나한테 있죠. 네. 내가 담고 있겠죠. 과거는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파리로 가면 에펠탑을 볼 수 있고 네. 뉴욕으로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볼 수 있듯이 네. 10년 전으로 가면 10년 전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그리고 없잖아. 기억으로만 있고 심지어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아니야, 있잖아요. 기억으로 있는다는 게 아니라 네. 10년 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 자체. 그렇죠. 사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봤어요? 그렇죠. 네, 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면은 맨 마지막에 주인공 쿠퍼가 어디 이상한 블랙홀 들어가가지고 과거에 자기 딸한테 막 신호를 보내는 네. 장면이 나와. 책장에서 책 떨어뜨리고.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과거가 존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미래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벌써부터 눈빛이 흐려지시는데. 자, 그 얘기- 여기까지는 억지로 이해를 해보자. 네. 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는 과거는 지나갔고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며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않은 게 시간이 흐른다는 네. 의미인데 네. 과거도 그때 거기 존재하고 미래도 거기 존재한다면 네. 시간 흐르지 않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인지를 했을 때, 물론 이걸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지금 동시적으로 어떤 있는 일을 안 보이는데? 네. 그건 뭐냐면 네.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네. 누군지는 데인턴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비유를 들었어. 광활한 이 벌판에 네. 불이 깜깜히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 네. 그러고선 전부 각자는 각자의 렌트를 들고 있어요. 네. 자기 주변의 것만 못 봐. 네. 그렇다고 해서 1km 밖에 누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이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만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지. 우리의 인지 능력이 만약에 더 크다면 과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비유를 들어볼게요. 너 계속 하지 마. 아, 나 진짜 알겠어. 그러니까 느낌 왔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아는 그렇죠. 사람인 거야. 그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그게 내 미래의 존재까지도 인정할 수 있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다른 비유를 네. 들어볼게요. 네.
자, 신이 존재한다고 봅시다. 신 믿으세요? 아니요. 저는 안 믿습니다. 예, 저도 믿진 않는데 네.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고 보자고요. 만약에 그 하느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신은 어디서나 존재해요. 그렇죠. 여기도 존재하고 미국에도 존재하고 맞아요. 뉴욕에도 존재하고 화성에도 존재해. 네. 왜? 신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 장소만 안 가리냐? 시간도 안 가려요. 네. 신은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해요. 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건 인간이나 하는 짓이지 네. 신한테는 이게 전부 한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당연하지. 이해 안 돼요? 아니요, 이해돼요. 이게 동시에 다 벌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네. 신에게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네. 신이 예를 들어서 야, 아담과 이브 옛날에 선악과 따먹을 때 말렸어야 되는데 왜 안 말렸을까라고 후회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은 인간만이 한다는 거예요. 신은 그런 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 네. 네, 그 얘기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신도 바꾸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애매해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애매해. 아, 그런 근데,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바꿀 수 없어, 신도. 그 이제 그렇죠. 신도 과거는 바꿀 수 없죠. 예, 이제 결정론과 이제 자유의 문제인데, 네. 이제 그 얘기를 들어가면 이제 좀 또 복잡해. 이것도 끝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제 자. 신의 얘기는 내가 비유로 이야기를 한 네, 거예요. 네.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들은 비유일 뿐이에요. 네. 신이 존재한다는 게 네.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박사님은 어쨌든 시간의 흐름이 우리가 익히 친숙한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고 믿고 논문을 시작하셨는데 그렇죠. 쓰다 보니까 결론이 우리 지도 교수님이 네.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 네.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현재주의라 그래요. 네. 예, 현재주의라고 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존재한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건 영원주의라 그래요. 영원주의.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영원주의를 논증하는 논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논증이 안 돼. 이제 논증은 되죠. 네. 논증은 되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제 현재주의자야. 네. 이 충돌이 크네요. 그죠? 완전히 네. 정반대지. 예. 이제 어떻게 이제 논문 패스하려고. 그렇지. 지도 교수님 역할이 제일 타협해야 중요한데. 되는구나. 그래서 타협해야지. 이제 어쩔 수 네. 없이 시간의 흐른다로.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 선택한 거였어요. 왜냐면 그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들으면 너무 헛맹랑한 소리 같지만 맞아요. 그 영미 철학에서 지금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그쪽 파트가 더 커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쪽 파트가 더 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논증을 제시하기가 어려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놨어. 그래서 오히려 왜냐면 시간이 흐른다라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잖아. 너무나 당연한 걸 누가 주장을 해요. 그렇죠. 시간은 우리가 늘 흘러오면서 익히 경험한 거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를 그렇죠. 믿는다면 그 논증이 있다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이해가 논증은 간다. 지금 설명해봤자 제가 못 알아듣는 거고. 네, 이제 그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는 넘어간다.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영원주의를 뒷받침하는 나는 거군요. 가장 말하자면 강력한 논증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러면은 제가 그냥 듣기에는 이 영원주의라는 만약에 사상을 믿는다면 이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늘 살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걱정하면서 사는데 내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생각이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결정론으로 빠지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결정돼 있는데 내가 뭐 고민할 게 뭐 있고 뭐 할 게 뭐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어.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 영원주의를 믿는다면 과연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일 수 있을까? 희망 속일 수가 없죠.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죠? 말하자면 이제 과거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은 네. 이제 니체로 들어가는데 과거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과거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 그 고통을 내가 영원히 반복하는 거야. 얼마나
괴로워. 너 괴로운데? 얼마나 괴로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태까지 설명한 맥락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니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너의 운명이 영원히 반복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열심히 살아라. 현실을 긍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발음들이 너무 아니 네, 그러면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절망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든데 이 힘든 것이 계속 영원히 반복돼. 영원히 반복된다는 절망적이죠. 이 생각으로 살으라고요? 절망적이지. 절망적으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 니체 나쁜 새끼. 이렇게 하다 결국은 이제 절망할 수 없다 하고 뭔가 그치. 희망을 제시했겠지. 아, 그랬겠지? 그래야 인정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라는 말 알죠? 아, 네. 아모르 파티. 저희는 이거밖에 모르겠네. 텐션이.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가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너의 운명을 사랑스럽게 만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마음에 드네. 내가 우리 집 정원을 사랑해. 그러면 내가 우리 집 정원을 사랑하면 우리 집 정원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고. 아름답게 가꾸겠죠. 네. 네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네 운명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니체 얘기예요. 그 운명에 좌절하거나 혹은 그 운명 이제 정해진 거니까 하면서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라라는 그렇죠. 교훈을 주는 거네요, 우리에게. 그렇죠. 저한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네. 제가 평소에 자주 생각하는 것들인데 굉장히 부유하고 정말 다 외모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매일 1등석 타고 다니는 막 주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 부럽긴 한데 질투가 나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제 운명은 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복이 있고 이걸 나는 요만큼이라고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여기 여기에 안에서 여기 안에서 그냥 나의 최대치 행복을 만드는 거야. 내가 저기로 가야 되는데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하면 지금의 현재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사랑스럽게 만들고 살자.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니랑 나랑 가장 큰 차이점. 차이점. 저는 만약에 그렇게 1등석을 타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친구를 보면 배가 너무 아파요. 질투가 납니다. 배는 아프지. 나도 배는 그리고 아프지. 나도 빨리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저 자리에 오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괴롭지 마음이. 그지. 늘 닿지 않는 곳을 향해 가니까. 요걸 이제 철학적으로 어떻게 좀 네, 뭐 좀 근데 자세를 이렇게 좀 편하게 해도 돼요? 네네네네. 어떻게 누우실래요? 아니, 여기 누우셔도 돼요. 어디 네. 벗으실래요? 아니, 이게 편하네.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어요. 알아요. 네. 쾌락 아니에요, 쾌락주의. 이쪽이? 우리는 이제 쾌락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쾌락주의. 근데 말은 이제 쾌락주의인데, 네. 사실은 쾌락주의랑 좀 관계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냥 얘기만 들으면 막 뭔가를 막 탐닉하고 성을 탐닉하고 그렇죠. 돈을 쫓고 이럴 네, 것 네. 같은 느낌인데. 주제가 약간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고대 그리스인들은 뭐 정의가 무엇이니 이데아가 무엇이니 그쵸. 선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사람이 에피쿠로스예요. 처음으로.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이 되죠. 사람 이름인 거죠?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인데 그 말하자면 나한테 정의가 뭐가 중요해? 그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그게 행복해야지도 내가 않는데 나는. 행복해야지. 뭐 선이 뭐가 중요해? 내 행복이 선이라는 거야. 결국은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이제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그 말은 이제 쾌락주의라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과도한 쾌락은 고통이라는 거였어요. 맞다. 인간의 행복은 쾌락이 맞아. 그런데 과도한 쾌락은 고통이니까 그치. 조그만 쾌락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하면 힘들거든. 하루에 한 번만. 뭐든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도 10번을 먹어봐. 그럼 배 터져. 맛없지. 맛있는지 몰라. 과도한 쾌락은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이다. 요 말에는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그죠?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내 수중에 이제 1억이 있어. 네. 근데 나는 이제 10억을 갖고 싶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10억을 벌면 내 행복도가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100억이 갖고 싶어서요. 100억 네. 갖고 싶지. 그지?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 내가 나의 쾌락을 쫓으면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거야. 맞네. 네, 맞네, 그래서 맞네. 네가 1억을 갖고 있으면 그 1억에 만족을 하라는 거예요. 아, 에피크로스 학파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만족하라고? 오윤혜는 그럼 에피크로스 학파의 어떤 그걸 다 난 잘 딱 맞네. 실천하고 그러니까 있네. 아까 그 얘기를 해서 에피랑 잘 맞아. 에피랑 잘 맞네. 아까 그 얘기를 하셔갖고 그게 말하자면 에피크로스 학파의 입장인 거예요. 아, 쾌락주의지만 결국에는 내 거에 만족하고 과도한 쾌락은 고통인 고통을 거. 준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정원 공동체라는 데 들어갔어요. 네. 정원 공동체라는 게 뭐 지금 우리 지금 힐링 캠프 같은 데야. 우와. 좋은데? 좋죠. 네.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이렇게 소소한 이제 즐거움을 찾으면서 살았던 거죠. 예. 경쟁도 없고 그 예,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쾌락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그게 쾌락인 그 거예요. 나의 온전한 행복에 집중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사는 거. 그렇죠. 중요한 게 행복이지 내가 뭐가 중요해. 근데 확실히 이런 건 있네. 이게 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윤혜 씨도 저한테. 그렇게 맨날 쫓다가 결국은 그거는 너의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니 난 지금 이거를 하나씩 퀘스트 깨는 느낌으로 행복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저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자 하고서 약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뭔가 학문적으로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결국엔 끝에는 고통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되게 믿고 싶어져. 수긍이 그래요? 가고. 네가 그걸 깰 때마다 너의 모습이 너무 괴로워 보였거든. 깨는 순간은 즐거운데 그걸 하나 깨기까지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미녀야 그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그 버텍스 넘버원으로 오일 케어를 하면서 하나하나 그래 내 몸이 아름다워지고 있다. 내 피부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먼저 립밤을 바릅니다. 저는 진짜 요즘 요거에 완전 빠졌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네. 저희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 야, 이거 깜짝 훌륭하시네. 야, 이게 에피크로스 하다가 네. 바로 립밤을 꺼내시네. 여러분 몸의 쾌락은 끝까지 쫓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 버텍스 넘버원 사장님의 철학이 뭐냐면은 체험이 곧 최고의 마케팅이다. 와.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하실 정도로 이 제품력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지금 27개월인데 저희 딸부터 저희 남편까지 네. 정말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번에 올인 케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좋은 성분을 다 담아있고 네. 특히 저는 이 립밤이 마음에 드는 게 향이 없어요. 향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남성분들 쓰시기에 진짜 좋아요. 그리고 너무 촉촉해지고 이 수분감이 제가 이 립밤 유목민이었거든요. 완전 정착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이제 남겨주시면은 샘플 키트 말씀드렸죠. 체험이고 마케팅이라는 대표님의 네. 철학 때문에 샘플 키트 많이 보내드리니까 오정TV라고 꼭 쓰셔야 되고 네. 진짜 조금 못 믿겠는데 하시면 이 립밤부터 여러분 체험해보시면은 바로 버텍스 넘버원에 빠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들이 소소한 쾌락을 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 소소한 쾌락도 즐기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남성성을 찾아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제품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쾌락. 네, 진정한 쾌락. 자, 맨피던스. 요거 하나면 끝이야. 그것도 주시나요? 네. 이거는 물에 드셔야 되는데. 요즘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여기 물이랑 같이 드시면 네, 됩니다. 우리가요 감사합니다. 환으로 돼 있습니다. 네. 마음만 넘어도 예전같이 못하다는 특히 네. 이제 화장실 가면 더 느끼게 되는데 남성의 기를 확실하게 살려주는 5가지 식품 오자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 이 성분 하나하나가 다 우리 남성분들의 소중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게 첨가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오자환이고 햇섭 인증받은 시설에서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었고 중요한 건 이제 3개월 정도 드셔보시면 이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몸에 안전한 성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맨피던스 120으로 남성성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잃어버린 남성성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꿀팁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모션 의원. 왜냐하면 이게 나이 들수록 남자분들이 물론 여자분들도 요즘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특히 남성분들이 고민이 너무 많으세요. 특히 남자들은 머리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풍성하신데요? 풍성하시네. 머리 풍성합니다. 네, 이것 봐.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잖아. 유전자죠? 유전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빠가 머리숱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 하시면은
오늘 심고 내일 출근해도 될 만큼 바로바로 회복이 너무너무 빠른 곳이 바로 모션의원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퇴근해서 받고 그 다음날 바로. 그리고 이제 이거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해드립니다. 1대1로 관리해드리고 우리 오정TV 구독자들을 위해서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로 타고 들어가 보셔가지고 오정TV 보고 상담 신청하십니다 하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필영 박사님과 철학적인 이야기, 인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주제가 권위와 관련된 복종 실험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건 좀 처음 들어요. 인간은 왜 복종하잖아요. 권력이 권력 복종하고. 앞에 약해진다. 권력 앞에 약해지고 권위에 복종하고. 일단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복종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중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추종을 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까?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 같은 사람? 그러다 뒤지게 맞거든요. 선생님! 이런 순간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건지 사회화를 통해서 체득된 건지 성향도 인간의 성향에도 좀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다르긴 있겠죠. 하겠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권력에 그렇죠. 좀 복종한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1961년에 예일대학교의 그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어요? 예, 먼저 이거를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공모를 냈어. 이제 알바생들, 피실험자들을 좀 와달라고 모집해야 되니? 모집을 하면서, 실험의 내용은 처벌에 의한 학습 효과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라고 모집 공고를 낸 거야. 그럼 매 맞으러 가야겠네. 그렇지. 예, 맞으면 학습 능력이 올라가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모집을 했어요. 네. 모집을 해서, 돈도 주는 거죠? 당연히 돈을 주죠. 맞았는데 줘야지.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을 이게 방이 이렇게 격리가 돼 있다고 쳐보자요. 방이 2개야. 네. 이제 오윤혜 씨랑 내가 있고, 네. 정민혁 씨가 네. 있고, 이제 정민혁 씨는 이제 조교예요. 나는 이제 교수고, 예를 들어서 네. 실험 교수고. 네, 학생입니까? 학생이야. 네. 이제 왔어. 네. 공부를 지질나게 안 해. 돈 벌러 왔어. 네. 그렇지. 돈 네. 벌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둘이는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는 하지만 얼굴은 못 봐. 여기 칸막이 갇혀서 방이 다른 방에 있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억력에 관한 질문을 하고 네. 그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교가요? 조교가. 교수가 질문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질문하는 거지. 누구한테요? 조교한테? 조교. 예, 네. 그러니까 기억력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자, 책상, 물컵 이런 단어들을 쭉 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얘기했던 단어를 읊어봐. 해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냐 못하냐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 테스트를 학생이 당하는 거죠? 아니 이제 아니, 테스트를 하는 거야. 학생이 조교한테 조교한테? 이제 네. 한다는 이제 거잖아요. 조교는 네. 원래는 조교인데 학생은 조교가 조교인 줄 몰라요. 같은 실험자인 줄 알아. 속인 거야. 네. 그럼 이제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면 좋은데 대답을 못하면 전기 충격을 가해야 돼요. 누구한테? 조교한테? 조교한테. 학생이? 그러니까 네. 버튼을 누르면 15V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진짜 전기 충격이 아니에요. 가짜야. 네. 페이크야. 연기해야 연기해야 돼. 아예 하고 연기를 해야 돼. 근데 하지만 학생은 모르죠, 학생은 계속. 몰라. 네. 교수는 알지. 알겠습니다. 학생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 두고 몰래 카메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질문을 해서 모르면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이번은 15V가 아니라 30V까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강하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학생은 지금 처벌을 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치. 처벌을 가하고 처벌을 당하는 사람인데 가짜로 처벌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실제로 나는 전기 충격이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면 이제 대답을 못하면 그 다음에 45V, 60V 계속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럼 몇 볼트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나 한 100포트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400볼트까지 올렸어요. 학생이? 사이코네. 한 번 누를 때마다 5달러씩 줬어. 내가 지금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돈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 사람이 거의 한 300볼트 돼도 죽거든요. 그래요. 예. 거의 뭐 2, 300볼트 되면, 이제 물어봐, 교수한테. 이거 괜찮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괜찮은 거예요? 내가 실험을 설계한 사람이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괜찮아요. 이거 다 뭐 안전 다 입증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올려. 네. 그래가지고 65%의 지원자가 400볼트까지 전압을 올린 거예요. 네. 예. 그러면 학생은 나중에는 비명도 안 질러.
그럼 이제 걱정하는 죽은 거 아니야? 그래. 근데 의사가 이제 교수가 괜찮아요. 그럼 또 안전하니까 올리고. 그럼 또 올리는. 네. 이제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뭘 나타내고 싶은 거지? 그 권위 있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교수. 거기에 대해서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더 신뢰하고. 신뢰하고 뭐 교수가 괜찮다는데. 그치?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교수가 괜찮다고 하면은 1000볼트까지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실험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니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400볼트면 사람이 죽지. 못 올리겠다라고 거부한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절반 이상이 그거를 전압을 한 400볼트까지 올렸다라는 것이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교수가 아니라 나랑 똑같은 학생의 위치였다면 다르지. 실험의 결과가 여기 달라졌을 이제 수도 교수는 있겠네. 하얀색 가운을 입고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겠죠. 뭐 전의자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잘못돼도 내 책임이 아닌데 뭐 그치. 그런 생각도 했을 그렇게 수도 생각할 있고. 수도 있고. 이건 뭐 나는 뭐 죄책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전압을 높이 올렸다라는 거야.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걸 알지만 그렇죠. 권위 있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거죠. 괜찮다고 자기 자신을 이제 말하자면 합리화? 합리화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실험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이 실험이 약간 좀 설계가 잘못됐다는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인간은 어떤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려는 성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그냥 말에 신임하는 걸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 있죠. 이게 신임과 복종의 차이를 어떻게 이 실험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글쎄요, 그럼 애매하죠, 사실은. 네, 뭐 신임의 또 다른 의미 복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뭐 믿는다는 거 크게 뭐 이렇게 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것과 이제 비슷한 이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일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럽의 유대인들을 엄청 많이 죽였잖아요. 한 600만 명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래. 네, 600만 명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이 구덩이를 파고 이제 안에다가 넣고 이제 총살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치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총알이 아깝잖아.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총알도 네, 총알도 아깝고 또 이게 총을 쏜 군인들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 하니까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그걸 가스예요? 이제 가스실. 예. 그 아우슈비츠라는 이제 그 포로 수용소 이제 가스실에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 학살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600만 명 유대인들을 이렇게 색출해서 모아서 기차 태우고 이송시키는 일이 그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약간 이제 속이는 것도 했다던데 뭐 예를 들면 막 돈 벌러 가게 해줄게 한 다음에 이제 데리고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야 뭐 사실은 그때만큼 어렵진 않겠죠. 네. 지금 뭐 컴퓨터도 있고 전산 시스템도 있고 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유럽 전역에 있는 기차들 그거 연계해서 데리고 오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봤는데. 아이히만. 옛날에 매불쇼에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나쁜 놈 아니에요? 완전? 아이히만?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 수송의 총책임자였어요. 엄청 그 일을 잘했어. 근데 아이히만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독일이 졌죠. 예, 패망을 하고 이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명으로 거기서 한 15년을 숨어 살았어요. 대단하다. 뭐 성형수술도 했다고 하고 네. 하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 그 모사드라는 네. 정보기관이 그 아이히만을 찾아낸 거야. 벌 받아야지. 벌 받아야지.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르헨티나로 가가지고 그 납치를 해왔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외교적 분쟁이 있었는데 네. 납치를 해서 이제 법정에 세웠어.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법정에 쓰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니까 저 양반 뭐 뭔가 사이코패스나 좀 정신 이상자 아니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네. 했던 거야. 왜 죽였냐 이제 추궁을 할 거 아니야. 너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담했느냐 얘기하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 군인이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네. 시키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혹시 있나 싶어갖고 정신감정까지 받았어. 네. 그런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제. 그때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정치 철학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악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면 저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악의 평범성. 자기 죄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건 죽여야지. 아니지. 근데 이것도 아히히르마니가 결국 죽긴 죽었어요. 죽어. 밀그램 복종 실험이나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아이만의 사례를 보면 네. 인간은 이렇게 말하자면 권력에 복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향이 있는 거는 알겠어요, 박사님. 근데 유독 또 많이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직업군이 있는 것. 나는 좀 정치인들이 좀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특히 정치인들이 합리화 엄청 잘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독 정치인들이 그런 게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복종이라는 게 내가 뭐 그걸 의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내 성향 자체가 복종하는 게 또 편한 사람도 있거든. 맞아요. 근데 우리 오정TV는 딱 광고주들한테 제대로 복종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할 광고가 있는데요. 밥은 안 먹어도 꼭 챙겨 먹는 것 바로 커피입니다. 수혈 필요하거든요. 미쳐버려요. 커피 없으면은. 저 요즘 진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 먹고 나서 또 한 잔 마시고 맞아. 저녁에 또 한 번 먹고 이러면은 생명수. 근데 하루에 거의 비용이 커피 값으로만 2만 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요즘 물가도 올라서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확 줄여줄 수 있는 N2C 커피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네, 커피 중에서도 그냥 커피가 아니라 고급 커피로 잘 알려져 있는 콜드브루 커피인데요. 이게 지금 8개가 한 봉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0,000원이 안 해요, 가격이. 이걸로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라떼도 만들어 드실 수가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우유 한 잔이랑 그냥 물이 있는 거 한 잔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2가지 버전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이 질소 표장으로 되어 있는 커피 원액을 요거 딸깍 꽂은 다음에 네. 자 쏩니다. 자 그러면은 우유에다 넣으면은 자 콜드브루 라떼가 되고 칙 소리와 함께 마무리가 되면서 위에 크레마. 크레마가 딱 생기죠. 네, 이게 지금 4년간 연구 개발한 특허 결과로 압축 질소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 옆에 또 지금 그냥 아메리카노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도 그냥 여기다 놓고 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건 버리면 안 됩니다. 저 이거 잃어버렸다가 아주 네. 혼났는데 딸깍 한 다음에 쏩니다. 푸. 근데 이게 술자리에서도 맥주 위에 쏘면 이제 넘치니까 이거 먼저 쏘고 네. 맥주를 섞으면은 이제 흑맥주 에스프레소 맛이 됩니다. 네, 보통 요즘 이제 맥주에 커피 타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위스키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같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네. 저희 지금 오정TV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이거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오정TV 보고 구매했다 하면은 사은품도 드리니까 이게 지금 한 봉지에 8개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랄게요. N2C 콜드브루였습니다. 네, 발사믹계의 명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발사믹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아주 신선한 올리브 오일에다가 발사믹 이렇게 2-3방울 톡톡톡톡 떨어뜨려가지고 갓 구운 빵에 찍어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이거 직수입 시급하다. 여행 갔다가 사왔는데 이거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정말 인증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일명 왕실 발사믹이라고 하는데요. 발사믹은
이태리 모데나 지방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가 발사믹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모데나에서 제조되어야만 DOP 인증 부여하고 발사믹으로 인정하는데요. 첨가물이 없는 100% 포도 원액으로 15년간 숙성된 발사믹에 적합한 포도를 네. 레오나르디 가문의 포도 농장에서 재배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와인처럼 그 발사믹을 몇 년 숙성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렴한 경제적인 발사믹 10,000원, 20,000원대 발사믹도 있지만 내가 조금 고급스러운 발사믹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도 그렇고 안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진 그런 발사믹입니다. 네, 윤혜 씨 요즘 샐러드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샐러드에다가 그 드레싱으로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링크 타고 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순백. 자, 지리산에서 사람이 씨만 뿌렸고 자연이 키웠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가짜 산삼도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산삼 자체가 유기농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산양삼 순백은 정말 좋은 산삼을 했기 때문에 유기농 인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 좋다는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드셔도 되고, 제가 이거 광고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하시는 교수님은 이 산양삼 순백을 드시려고 오십니다. 이게 해독에도 좋고, 그리고 또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 하면 바로바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30뿌리, 한 박스 30뿌리 1+1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필영 박사님과 새해에는 배짱대로 삽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은 쉬워. 나도 내 배짱대로 살고 맞아. 싶지.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나도 말은 하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누군가 뭐 체육을 만났다 그러면 다시 또 아니잖아. 체육 앞에서 우리가 배짱 부리지. 그렇죠. 우리 박사님은 좀 평소에 그렇게 사시는 편이세요? 못하죠.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세요? 배짱 못 부리죠. 아, 그래요? 하지만 새해에는 배짱대로 살고 싶은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죠.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 이제 복종 실험에 대한 이야기하고 아이히만. 아이히만에 대한 이야기를 네.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왜 아무런 생각 없이 권력에 복종을 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아이히만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자기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고 이송시키고 스케줄대로 움직여서 포로 수용소로 데리고 오는 게 자기가 그게 할 일이었어. 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잘 알고 있었어요. 네. 예. 사실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모아서 데리고 오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거래요. 그쵸. 예,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유럽의 철도의 길이가 약 17만 킬로미터였다라고요. 그리고 철도 관련 노동자만 한 90만 명. 예, 그러니까 지금 봐도 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많은 철도 시간표를 맞추고 스케줄 짜서 데리고 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뭘 말랐냐? 결과.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냐고. 일단 몰랐다고 하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하자고. 재판에서는.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항상 왜가 어려워. 왜? 왜? 그러니까 이제 왜 해야 되는지는 뭐 당연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함으로 해서 자신의 뭐 이득이 조금 더 있었겠죠. 이득이 당연히 있을 있었겠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다면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안 했겠죠. 네. 깊이 성찰했다면 안 했겠죠. 깊이 성찰했다면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지만 네. 왜 해야 되는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사이먼 시넥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어떻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 예. 왜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를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목적과 동기와 나한테 가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그러면 그 목적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내가 그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질문을 거꾸로 하라는 거야. 네. 왜라는 질문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네. 자연스럽게 무엇을 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조직은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예. 박사님 여기 왜 나오신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오신 거 맞습니까? 저희가 이게 아주 빈약하다는 것도 아직 귀에 모르시는군요. 근데 그 왜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막 거창한 이유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주 그냥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재밌으니까. 근데 이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 희망 같은 제2의 아이 희망, 제3의 아이 희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권력을 있을 수 있죠. 얻기 위해서. 있을 왜? 수 있죠.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그런 사람들 많잖아. 자기의 어떤 이득과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근데 이제 악행하는 조금 사람들.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사실은 우리는 그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예. 사실 내 욕망이 아닌 경우가 많아. 맞아요. 내가 루이비통 가방 막 들고 싶은데 사실은 남들이 저거 좋은 이쁘다고 거라고 하니까 하니까. 듣는 거지. 내가 무인도에 가서 루이비통 가방 들고 다니라면 다니겠어요? 안 다니지. 그건 내 욕망이 아닌 거야, 사실은. 네, 맞아요. 예, 타인이 이거 네 욕망이라고 강요를 해서 네. 내가 내 욕망인 것처럼 나한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건 정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정말 자기한테 가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왜라는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진짜 나의 욕망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진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진짜 물어보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저한테 가장 가치 있는 거야. 나의 행복. 나의 나 자신, 오로지 나 자신. 나 자신에 대한 행복.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가치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자기 그쵸. 자신한테 가장 가치 있는 거면은 그거를 추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편해져요.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여길 가고 싶어. 근데 여기를 나 혼자 가면 행복할까? 얘를 데려가면 더 행복할까? 그럼 얘랑 같이 가면 더 행복. 그럼 같이 가는 거고. 아니야, 오늘은 혼자 가야 더 행복할 것 같아. 혼밥하는 거고. 제 기준에서 저는 이제 많이 생각. 뭐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남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는 거라고. 근데 결국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제 또 인정 욕구 같기도 하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조금 신경을 나는 쓰는 타입인 것 같아. 그렇죠. 인정 욕구 다 있죠, 사실은. 그게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해겔이 말하는 인정 그러니까 목숨을 건 인정투쟁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럼 해결이다, 나는. 오, 유명한 사람 드디어 나왔어. 찾다. 목숨을 건 인정투쟁이요. 네, 인정을 받기 목숨을 걸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다 인간 그렇죠. 본능이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얘처럼 강하진 않는 거야. 나는 그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야. 아니, 근데 난 약간 이게 원동력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거든? 누군가가 너를 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너를 인정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남 앞에 서는 걸 좋아했었어. 그러면 타인이 예를 들어서 너를 좋은 말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안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있지. 그럴 때는 더 타격이 크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약간 좋게 해석하지.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낫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관종이라는 거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쁜 저는. 말로 하면 뭐 그렇게 볼 근데 수도 방송하는 우리들은 다 관종이지. 그거는 아니야, 나는 목숨을 건 투쟁이야, 이거는. 해결. 어쨌든 해겔이 그거를 이제 목숨을 건 인정투쟁이라고 했어요. 예. 있어 보인다. 갑자기 인정투쟁이라고 그래요? 하니까. 네. 자, 이제 그 얘기는 차치하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자, 인간이 이제 뇌는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면 파충류에서 포유류에서 영장류로 이제 진화를 해 왔잖아요. 주름. 네, 주름이 뇌 주름. 대뇌 피질에 이제 주름이 있죠. 그런데 그 가장 깊은 쪽에 있는 뇌가 이제 파충류 뇌라 그래요.
그게 이제 뇌관하고 뭐 소뇌가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파충류도 있는 뇌야. 네. 그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 활동, 뭐 심장을 뛰게 한다든가, 호흡을 한다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운동을 하는 것을 관장하는 뇌가 파충류 뇌예요. 네. 네. 아주 기본. 아주 기본적인 뇌죠. 그리고 그 파충류 뇌에 또 둘러싸고 있는 게 변연계라고 해요. 변연계. 예, 변연계인데 변연계는 뭐냐면 공포와 같은 감정, 감정을 느끼는구나. 예, 감정을 느끼는 거야. 모든 감정입니까? 그렇죠. 슬픈 감정, 기쁜 감정. 기쁜 감정. 예, 네.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변연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포유류들도 갖고 있어. 그래서 그걸 포유류 뇌라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아까 주름, 대뇌 폐질이 이제 주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장류,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는 뭐 논리적 추론, 사고, 계산, 이성적 판단 이런 것들을 하죠. 말하자면 영장류 뇌예요. 예, 영장류 뇌인데 이렇게 뇌는 이게 크게 보면 파트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건 누가 담당하냐면 대뇌 피질에서 담당하는 거야. 그래요? 그렇죠. 계산을 해야 되잖아. 사고하고 판단해야 하니까. 판단해야 돼. 이성적으로 내가 지금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 이 일을 더 잘하겠지. 그렇네요. 라고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게 포유류 뇌인 거예요. 영장류 뇌 아니에요? 영장류 뇌죠. 네. 마지막. 오, 지금 방금 영장류 같았어. 영장류 같았어요. 언니에게 대뇌 피질이 있었구나. 영장류 뇌죠. 영장류 뇌죠. 네. 예. 그런데 왜라는 질문은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계산하고 판단해서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사는 문제를 왜 감정이네. 그렇지. 감정이지. 왜 살아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계산하나? 이성적으로 계산하나? 아니죠. 내 직감이라잖아. 내 감정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게 포유류 내에서 관장하는 포유류 뇌. 감정. 감정이죠. 근데 이 영장류 내에서 그 우리의 언어 기능은 어디서 하냐면 이 주름에서 영장류 내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추론하는 건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사실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잖아. 안 되죠. 내가 느끼는 건 세 10분의 1도 표현이 안 되죠. 내가 느끼는 감정하고 이런 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네. 왜냐면 그것은 포유류 내에서 그거는 관장하니까. 관장을 하고 거기에는 언어 기능이 없어.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포유류 내에서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 포유류 내는 뭐냐면 gut feel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gut. 네, 것이 이제 이게 위장, 말하자면 소화기관, 직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예, 배짱이야, 배짱. 우리나라 말로 치면. 배짱. 그래서 gut feeling이라는 건 뭐냐면 네 직감대로 판단을 하라는 거야. 무언가를 판단해야 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 그 직감대로 꼴리는 대로 판단하는 게 있잖아. 나한테 마음이 가는 거. 예, 그걸 gut feeling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이제 배짱이라고 하는데 네. 그 gut feeling이 판단하는 거는 말하자면 변연계라는 거예요. 포유류뇌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왜 사는가, 내가 아침에 왜 일어나야 되는가, 내가 아침에 내 왜 이 직장에 나와야 되는가, 내가 왜 오정 TV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에 대한 대답은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배짱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저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저랑 같이 사는 남편도 직관이 MBTI 99%.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머릿속으로는 모든 게 다 있는데 그치.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서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는 저거는 지금 하는 게 좋아. 혹은 저거는 하면 안 돼.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근데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특히 다반사인 것 같거든, 나는. 결혼도 마찬가지야. 내 이성적으로 전민기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내 이성이 계속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내 감정은 전민기와 결혼을 하는 상황이 된 거지. 근데 감정이 더 크다는 거네, 이제.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은 감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gut feeling이죠. 배짱이지. 이게 직감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데? 라고 물었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이 전민기였던 거예요. 전민기 씨였던 거야. 내 감정은 말하자면. 그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배짱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좀 이렇게 어거지로 맞춰서 이야기를 했는데 새해에는 이야기가 잘 여러분도 됐는지 모르겠네요. 포유류 뇌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맞아. 여러분 꼴리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결국에는 살아도 근데 어. 크게 별일은 안 별거 아니야. 일어나. 별거 없어. 그리고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면 딱 잘 될 거야 하고 라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았을 때 얼마나 더 힘들겠어. 너무 불편하고 어. 내 뇌는 내 포유류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은데 딴 놈이랑 결혼했어. 그러면 이성적 판단이 옳았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놈을 봐야 하는 너 괴로운 마음은 내 감정이 괴로운 거지. 그래 괴로운 거야.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네. 어떤 선택을 할까를 우리가 고민할 때 이제 손익 계산을 하잖아요. 네. 요거 선택하면은 머리로는. 이것이 장점이고 이것이 단점이고 이걸 선택하면은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 나쁘고 그런데 그 손익 계산 맞나요? 안 될 것 같아. 안 아무도 맞지. 모르지. 뭐 알 수가 예상할 없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게 더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는 그건 몰라. 맞아. 인생상 모르잖아요. 이제 네. 다 살아보는 거 살아보셨잖아. 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보면은 그 약인 줄 알았는데 독인 줄 맞아요. 알았는데 야, 이거 인생이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겠죠. 네. 하지만 최종 선택을 할 때는 왜라는 질문을 해서 나한테 목적과 가치가 드러났을 때 뭐 직감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뭐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어쨌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오늘 이제 박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토대로 저도 항상 왜를 생각하면서 좀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렇게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는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들한테 뭐 홍보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예, 제가 이제 30년 동안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모든 직장이 다 그럴 거예요. 뭐 이걸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일 말 그대로. 고민이죠.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무언가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삶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은 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또 나름 공부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부업으로 내지는 취미로 뭔 다른가의 활동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외연을 확장하다 보면 뭔가 길이가 열리는 거지. 뭐 바로 하는 거 뭐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뭐 그만두고 또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뭐 지금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네, 30년 직장 생활 하시고 이제 퇴직하신 분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 지금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일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서 내 현실이 지금 그렇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 다 핑계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또는 이제 내가 직장 생활 말고 다른 거에 흥미가 있어서 거기 하면은 바로 될 것 같은 데란 느낌이 있어도 이렇게 조금씩 막상, 맞아.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이 외연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어떤 고리가 걸리니까 그때 해도 뭐 늦지 않다. 남편에게 하는 말 아니죠? 이거 좀 요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DM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남편한테 보내는 영상이었을 때 퇴직을 매일매일 꿈꾸고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우리 직장인들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다 같은 맞아요. 마음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배짱대로 살아봅시다 했는데 결론이 조금 달라졌지만 네. 저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꼴리는 대로 우리 네. 이 포유류 내에 최대한 집중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마음 편한 선택들로 네. 올 한 해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정TV도 항상 여러분들께 저희 처음 초심 그대로, 배짱대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방송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